유튜브 몰아보기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미 방증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세고 이게 대화거리인지. 확실히 대화에 이게 없다고 대화가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요새 다뤄지고 있는 일들을 잘 모르면 살짝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넷플릭스 얘기가 요즘 뉴스에 엄청 나오잖아요. 계정 공유 뭐 막겠다, 뭐 오버였다는 말도 있고. 계정 공유 막아도 쓰실 거예요? 쓸 것 같긴 한데 전 차라리 요금 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종민 씨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 망설일 것 같긴 하거든요. 요새 뭐 위치 기반으로 해서 더 불편하게 만들겠다. 이 위치 떠나면은 아무리 자기가 결제한 사람이라도 못 쓰게 하겠다.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나 원래 넷플릭스 잘 안 보는데 더 보기 싫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좀 횡포같이 느껴지긴 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좀 처음이었잖아요. 공유해서 쓰는 거, 아이디 공유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신박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다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는 좀 제재가 필요하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해버리는 것이 합의가 돼버리면 돈을 더 많이 내면서 약간의 그런 어떤 불편함도 겪어야 되는. 차라리 가격을 좀 낮춰주든가 아예 공유를 못하게 할 거면 맞아. 공유를 하게 더 올려서 공유를 하게 하던가. 어차피 제가 지금 넷플릭스 안 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내고 계셔서 그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돈을 제가 내야 되잖아요. 저는 생돈 이제 나가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저는. 종민님은 구독 리스트가 어떻게 돼요? 구독 리스트. 제 시간 순으로 제가 컨텐츠를 보는 연대 순으로 보면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제일 중요해요. 뭐 애니메이션 뭐 몇 분 보기 뭐 이런 것도 해주고 하니까 그 다음이 이제 네이버 웹툰 쿠키를 구워야 되니까. 굽는 걸 구독으로. 네, 네이버 멤버십 그 쿠키. 멤버십으로. 네네네네. 특히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라프텔이라는 애니메이션계의 넷플릭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라프텔이 막 작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구독료가 있어요. 14,900원 프리미엄 요금제가 비싸거든요. 비싸다. 근데 제 여동생하고 같이 제가 보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여동생도 아마 제가 라플레타일 끊으면 자기도 안 볼걸요? 예은 씨는 구독 뭐 하세요? 구독. 전 좀 많이 하는 편 같은데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왓챠, 티빙, 디즈니 플러스, 밀리의 서재, 쿠팡 8개네요. 예은 씨가 되게 구독하는 게 예은 씨한 많네요. 10만 원 넘게 쓰겠는데요? 10만 원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9만 원 나오겠는데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몰아가려고. 아 오케이. 사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넷플릭스에서는 뭐 보면 본전 뽑은 거다. 뭐 왓챠에서 뭐 보면 본전 뽑은 거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저의 기준에서 본전은 내가 보고 싶은 순간에 바로 볼 수 있다. 나 이 영화 지금 보고 싶은데 이거 땡기는데 했을 때 볼 수 있게 제가 환경을 구축해 놓는 것 자체가 본전이다. 근데 월 지출 보면 가끔 친구들이랑 또 나눠서 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하나에 10,000원 이상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뭔가 몇천 원, 그러니까 약간 편의점 같이 별로 크게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아놓고 보면 이제 큰 클 게. 수는 있는데 저도 옛날에 넷플릭스 월 지출 보고 이렇게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영화 한 편만 봐도 본전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도 안 가니까 이거를 내가 계속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대작들이 막 나왔잖아요. 오징어 게임, 뭐 스위트홈, 지옥, 최근엔 더글로리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다 보기 시작하면서 일단 너무 재밌다 했고요. 요거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그런 대세감이 주는 효능이죠. 아 있죠. 그런 것도 느끼면서 이건 넷플릭스는 본전은 무조건 뽑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계속 뭔가 나올 때마다. 이번 정이 나왔잖아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대세감? 저희 근데 사실 브린이나 썸트렌드만 봐도 더글로리 같은 거 킬링 콘텐츠 하나 딱 나오면 그냥 언급량이 그냥 1, 2위를 그냥 바로 저도 사실 대세 컨텐츠라는 거엔 되게 동의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은 나무위키나 유튜브에서 누가 토막으로 올려주는 몰아보기.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대부분 해소되거든요. 저도 오징어 게임 첫 화랑 마지막 화만 보고 나머지 몰아보기로 채웠고 더글로리기도 첫 화만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몰아보기 비슷한 거 조금씩 봐가지고 근데 대충 아는 척해요. 이제 밈으로 알고 있는 유튜브 몰아보기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미 방증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세고 이게 대화거리인지. 확실히 대화에 이게 없다고 대화가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요새 다뤄지고 있는 일들을 잘 모르면 살짝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넷플릭스의 대세감 있는 컨텐츠들은 뭔가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현 사회 반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몰토크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현상의 일부분 되게 대표적인 상황을 그냥 대사로 보여주고 예시로 더글로리의 그 장면이 나와요. 하도영이라는 부자인 분이 오는데 송혜교가 삼각김밥을 전화 줬더니 안 먹는다. 그래서 아 부자는 이런 거 안 먹나 보죠? 뭐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탄수화물이라서 안 먹어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딱 말하고 싶었던 탄수화물 죄악시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 어떤 시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은연중에 담기는, 은연중에 녹아있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당연하게 썼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은 저 때는 저걸 저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었네 라고 느끼는 경우도 꼭 많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합법적인 콘텐츠인데 불법적인 콘텐츠로 소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솔직히 어렸을 때 돈 없을 때 그런 만화 같은 거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유혹에 흔들리곤 했는데 제가 라프텔을 구독하는 이유는 당당하게 하고 싶다. 죄책감을 좀 덜고 콘텐츠에 싶다. 돈을 지불하는 그쵸. 속죄를 그쵸. 하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함으로써 내가 당당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효능감을 주는 게 있어서 저는 이것 때문에 본전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컨텐츠가 되게 유명한 막 최근에 엄청 보고 싶었던 그런 컨텐츠가 다 실시간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 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경로로 하시 빨라. 하여튼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콘텐츠에 돈을 안 지불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맞아. 인지가 없었어요. 노래 MP3 그냥 검색해서 다운받고 저는 안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내는 게 이제 네. 많이 당연해졌는데 만화책 같은 거 근데 아직도 어둠의 경로가 좀 있다, 많이들 그 어둠의 경로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걸 콘텐츠 얼마 지불할 건지가 약간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인상하는 게 나중에 멀리 보면은 저때 저렇게 싸게 보고 있어 이럴 그럴 수도 있겠다. 있죠. 영화를 저 몇천 개를 다 모아뒀는데 그러네. 그래서 이 콘텐츠 이 안 잡히는 물성이 없는 애들의 돈을 얼마나 줄 건지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런 개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넷플릭스가 만약에 오르면 안 할 생각이 좀 강했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한 번씩 오리지널로 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넷플릭스 구독 안 하는 친구들한테 왜 안 해? 그랬더니 몰아보기로 다 본대요. 아 나랑 같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몰아보기 해주시는 유튜버들 몇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식으로 이제 광고받고 네. 하는 거라서 이게 불법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든 게 이게 OTT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게 미끼로서 유입을 시켜줄까? 아니면 이걸로 해소할까? 그게 수익, 유입이 되냐 안 되냐의 면에서 좋은 거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세감을 유튜브로 해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같이 미끼로 유입되는 사람들보다. 그런데도 돈을 주고 광고를 맡기고 요약해서 올려줘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 대세감이 단순히 내용을 다 알려줄게 라기보다는 종민 씨처럼 그걸로 보고 바이럴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내가 광고자가 되게 만드는. 네, 그 영향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민 씨가 넷플릭스 마케터였어요.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어. 그렇지만 혼낼 바엔 마케터 하겠습니다.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가 이제 재밌다길래 그건 이제 보고 싶은데 디즈니 플러스는 구독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별로 거기 관심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할 마음이 없었는데 카지노 때문에 하긴 또 아까워서 그거는 몰아보기로 해소를 했죠. 알겠다. 근데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 몰아보기가 있는 것들은 몰아보기로 좀 보다가 이거 진짜 재밌는 것 같다면 이제 넷플릭스로 가서 이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는 구독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넷플릭스의 킬링 컨텐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넷플릭스에는 대세고 오리지널이고 되게 요새 유행하는 그런 건 많은데 나의 어떤 진짜 취향 특화? 그런 거가 뭔지는 아직 넷플릭스에서 찾지 못했어요. 라프텔은 라프텔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어느 정도를 드러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애초에. 라프텔은 대체제가 없잖아요. 다른 애니메이션 OTT가 없잖아요. 네. 요금 인상해도 쓸 거예요? 제가 또 무조건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진짜 애니메이션이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서 끊었다 했다라도 쓸 것 같아요. 그럼 넷플릭스 안 쓰겠다 이런 맥락이 나오는 거는 대체가 있으니까 가능한 맥락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유튜브 몰아보기라는 대체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한테 딱 맞는 그런 느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아예 시리즈 그런 게 저한테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 그냥 대세감만 채울 거면 유튜브를 봐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게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을 구독하는 형태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그냥 단순히 구독 있죠. 그 사람 취향을 다 받아볼 수 있고 그걸 구독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있는 것이 좀 즐거운 거. 같이 댓글 보고 그래서 비슷한 예로 OTT에 그 왓챠 있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댓글 달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럼 이게 약간 왓챠를 구독하긴 하지만 그 왓챠를 구독하는 다른 사람들도 관찰할 수 있고 내 취향에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느낌? 맞아요. 왓챠 사람 구독하는 거 있어요? 왓챠피디아는 있어요. 그 팔로우 같은 오, 우와. 팔로우 같은. 아니야. 서로 팔로우시잖아요. 아, 왜 그랬나? 이게 사람들이 남기는 글 그리고 그걸 보는 재미? 구독을 해서 영화 보고 거기서 소비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여정이 더 있어요. 동료들이 어떻게 봤고 그 동료들 중에서 최고의 평, 제일 재밌게 취향 남긴 누구지? 하면서 거기서 댓글 달면서 노는 여정까지가 있거든요. 왓챠가 제공해준 이런 거는 구독으로서 가장 좀 이상적인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제가 왓챠피디아 사실 그 평을 몇 개 봤는데 저한테는 좀 힘들었던 게 여기는 문학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내가 보기엔 좀 오글거리게 느껴진다. 근데 그게 왓챠피디아의 재미래요. 그래서 그게 재미에 약간 공감하기 힘들어요.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왓챠피디아의 예은 씨가 슬램덩크를 3.5점을 주셨어요. 배신자. 아니 5점을 안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왜냐면 저는 첫사랑이 아니에요. 슬램덩크가. 저랑 평가가 엇갈린 작품이 있는데요. 사바라는 영화를 4점 주셨어요. 사바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4바니까 4점. 맞아. 4바니까 4점이에요. 전 2점 줬거든요. 5점 준 거를 예를 들면 센가치로 센가치로 흑마무녀. 있고요. 이게 저한테는 첫사랑인 거예요. 슬램덩크 같은 거. 이런 Z세대 넷플릭스가 세상에 모든 영화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걸 이렇게 모아두면 몇 가지 이렇게 보다 보면 취향이라는 게 생기고 넷플릭스는 계속 그 알고리즘이 도와주잖아요. 내 취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방금 말했던 것들이 모이는 곳, 비슷한 사람도 찾게 해주는. 그래서 이게 좀 정리를 넷플릭스가 어떻게 왓챠처럼 해주던지 유튜브처럼 어떤 형태로 가면은 이건 제 유니버스이기 때문에 잘라내기 어렵다. 제가 다 저장을 세이브를 해놓고 넷플릭스가 소통한 시간이 있는데 이게 아카이빙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결되네요. 내가 아카이빙 해놓은 자료는 그 단순한 구독이 아니게 돼. 그때부터는 그냥 돈 내고 그냥 우리 영상 볼게. 넌 영상 줘. 이런 구독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여기에 담았는데 내 오랜 기간의 시간, 노력, 돈까지 담았는데 확실히 만약에 저도 그런 플랫폼이 등장하면 엄청 끌어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계정 공유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가격을 올려도 한 2만 원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19,900원. 19,900원. 2만 원이잖아요, 그건. 거기까지 용인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도 제가 하나 봐도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2만 원까지는 가능하고 계정 공유 안 해줘도 저는 상관없다. 이미 효능감을 많이 느껴서 대신에 2만 원 이상이면 다른 거 정리할 것 같아요.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구독 다이어트. 저 사실 원래는 12,900원 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올리긴 해야겠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은 13,000원. 17,000원인데 12,000원 낸다. 네, 13,000원이면 쓴다. 그러니까 결국에 안 쓴다는 소리네. 그럼 종민님은 라쿠텐 현재 얼마고 얼마까지 낼 용이? 개인 요금 9,900원은 전 적당하다 생각하고 12,900원까지는 내지 않을까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사실 저한테 그만큼의 효용성도 못 주고 있는데 인상한다 그러면 좀 약간 돌죠? 그럼 꼭지가. 그 정도라고요? 그렇게까지? 살짝 정도 안 돌죠. 되면. 살짝 돌죠. 근데 몰아보기를 해소하니까 효능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저 생각은 하긴 해요. 절대 안 끊는 구독이 있어요? 셋 중 하나 골라야 된다면. 구독의 악마가 와서 셋 중 하나만 골라라. 근데 유튜브는 광고 보면 되지. 오. 전 유튜브 프리미엄은 무조건 지킬 것 같아요. 저 유튜브 프리미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전 유튜브 프리미엄. 전 근데 프리미엄 사실 구독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계속 억지로 참고. 저도 그렇네. 저 KT가 해줬어요. 좋겠다.